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산책을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냥 길이 아니라 뭔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섬산 이수의 고장 순천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에 깃든 역사도시 순천을 쓴 강성우라고 합니다. 저 그 책 알아요. 그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순천의 역사책 같은 거 아닌가요? 내용도 참 좋았지만 어떻게 쓰셨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과거의 이야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되게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벅찬 감동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그런 책들을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이맘때쯤에 보면 내가 뭐 하겠다는 예상도 되고 회상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물지도는 뭐예요? 아, 네. 이건 매산뜰 주차장에 그려진 옛 순천의 지도예요. 특히 여기 중앙에 보이는 그림은 1872년에 지어진 순천부 지도입니다. 사실 이 지도만 잘 봐도 순천 역사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정말요? 순천의 구석구석에 숨은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여기 뭔가 바닥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순천의 지명이 백제 때는 사평이었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 순평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역사가 쭉 흘러오다가 고려시대 때 보면 승주목으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때 순천은 고려시대 때 중요한 행정구역으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순천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긴 거예요? 재밌게도 순천이라는 지명 자체는 정확한 연도가 나옵니다. 1310년 충성왕이라는 고려시대 때 왕 때 순천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순천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거의 712년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순천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곡동, 향동, 조정동 일대는 모두 과거 순천 부읍성이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방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곽 주위에 팠던 구덩이인 폐자가 있었던 흔적입니다.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1894년대에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의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 순천 부읍성이 동학농민군의 중요한 거점 기지였어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순천을 점령을 하고 용호도회소라는 개혁구를 만들어서 일종의 사회개혁을 펼쳐나간 곳이 순천 부읍성이거든요. 와, 이렇게 700년 역사를 가질 정도면 참 사건도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부읍성이 이렇게 흔적 정도만 남을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무래도 일제 때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부읍성을 헐고 어떤 근대도시, 식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읍성의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조선시대 때 관아가 있던 자리입니다. 관아가 뭐예요? 네, 관아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자기 업무를 맡았던 장소를 말합니다. 특히 여기는 지방 수령이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동원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식민지 이후에 특히 1919년이 되면서 재판소가 세워지면서 옛날 관아 건물은 이제 헐렸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여기는 이제 법원 건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비석은 팔마비입니다. 네, 채석이라는 부사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청렴 결백의 정치들을 펼쳐나간 그 내용들을 기념하는 비석인데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순천시가 이 팔마비의 어떤 내용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팔마비는 순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은 현재 청년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주 군청 자리였고 원래는 이 건물이 조선시대 때 아전이라고 해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전의 직무 공간이었던 들처이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 식민지 이후에 특히 1912년에 순천군 청사로 사용이 되면서 지천이 사라졌고요. 나중에 순주군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순천부 읍성 터입니다. 현재는 순천 부읍성 남문도 광장으로 바뀌었어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박학래라는 분이 이쪽 남문터 일대에서 마살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0년대 중후반쯤에 지금 현재 웃장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없었는데 일제가 여기 일대가 시장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지금 웃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부읍성의 변화에도 어쩔 수 없이 역사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네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순천을 삼산이수의 고장이라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순천이 예로부터 아름다운 고장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거고요. 다만 이수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동천과 이사촌으로 좁혀진 지금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삼산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용당동에 위치한 그 새 봉우리가 있는 산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순천을 지키는 세 명의 산신이 있는 그 세 개의 산을 의미한다고 이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산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삼산 이수라는 네 글자가 순천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순천의 역사와 유래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는 저희가 수백 년 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한 100년 전 근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0년 전이라면 1921년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였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송교사 마을하고 조곡동 철도강사 마을은 공통적으로 외세에 만들어졌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어떤 선교기지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선교사 마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분들이 단순히 종교만 전파했던 것 아니라 의료와 교육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어우르게 만들면서 그 당시의 조선인들이 근대성에 대한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순천시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에 순천에 오셨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남겨주신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순천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현재 위치가 선교산 마을의 맨 꼭대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밌는 게 요 밑에부터 이제 종교기관이 있고 중간에 학교, 맨 앞에 여기 지금 매선여고가 있는데 이렇게 교육기관이 있고 여기 맨 꼭대기에 주거 공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선교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약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에 인유아 선교사이란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구급차를 못 타고 중간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럼 한국에 구급차가 필요하다 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국내 최초의 한국식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순천 선교사 마을이 어떤 의료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옛날 선교사 마을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 보시면 순천 의료원이 보이시죠? 여기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순천 자해의원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순천 도립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지금과 같은 순천 의료원으로 다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게 사실은 아까 저희가 봤던 안락사 병원이 근처에 있잖아요. 일제가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어떤 미션 병원
자기네들 선교사 병원을 세우면 꼭 그쪽 근처에다가 일제식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운교사 마을을 가보면 근처에 이렇게 일제가 만든 병원이 항상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곳 철도 간사 마을은 순천 최초의 신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근대사, 근대 문화 도시의 성격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제 때 철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시켰던 중요한 수단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탈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물자가 너무 풍부했기 때문에 일제는 철도를 깔아서 전남의 풍부한 물자들을 철도를 이렇게 운송을 해서 자기네 이렇게 본국으로 이렇게 착취해 나가는 그 어떤 비극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간사 마을은 1936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해에 순천이 전라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수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묵고 주거할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지금의 이 순천역 뒤편에 간사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아담마 박물관은 철도마을 박물관입니다. 철도 간사마을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직접 마을 주민분들이 해설사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셔서 신청을 하시면 또 이제 귀에 쏙쏙 붙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완전 뿜뿜 솟아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다가도 뭔가 이야기가 보이고 들리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쨌든 지역을 튼튼하게 만드는 힘은 제가 볼 때는 지역 연구, 특히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면 더 많은 어떤 잊혀진 이야기를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우리 안녕히 계세요 하면은 아까처럼 뿜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뿜뿜!